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태광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의 키워드 타이틀은 10조 투자 가동이 가장 최우선이다 라고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타이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 화학업계 전반적인 침체 속에 들어갔다. 기업 승계 시즌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으로 처음 시작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1세대 경영진이었고, 이제 2, 3 더 나아가서 4세로 이제 경영이 승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외의 종목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 10조 신사업은 승계 이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속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화학업종 전반적인 승계 시즌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4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하마그룹,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코오롱,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태광까지, 이렇게 4개의 대표적인 화학 기업들, 화학으로 이제 밥 먹고 살았던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1세대 오너들에서 이제 2세에서 3세, 더 나아가는 4세로의 승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을 때 당시 초창기에 기초화학에서 시작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물건을 조금 더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게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너들이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게 되면서 2, 3세로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줄이느냐, 가장 첫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주가를 눌러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강력했던 게 지금 현재 화학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항상 눌림만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게, 승계 직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이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이었죠? 한화그룹에서도 지금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화그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방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일가견이 있지만, 여기도 처음 태초는 이제 화학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한 달여 만에 약 40% 우선주긴 하지만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다만 근데 요걸 이제 예시로 들기에는 거의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깔끔하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아드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아드님들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렇게 지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승계 과정 중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내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 태광산업의 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수적인 계산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현재 이호진 전 회장님, 지금은 회장이 아닙니다. 예, 지금 회장이 아니고 공석이인데, 이분이 보시면 이제 이 씨를 가진 분이 당연히 이제 직계 가족분들이겠죠. 이 원준 씨가 있고 이 현준 씨가 있는데 다른 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촌지간이고, 이 현준 씨가 이호진 씨의 자녀의 아들 해가지고, 이 현준 씨가 지금 승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분이 현재 이제 94년생, 그러니까 31살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을 승계받기엔 되게 이제 젊은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준비만 된다면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승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정확하게 이제 장자 승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TRN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태광그룹의 지주 회사의 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N의 먼저 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호진 씨, 그러니까 이제 전 회장님이시죠? 이분께서 있었고, 이현준 씨가 현재 아드님이 39%, 이제 이호진 씨 아들의 아들이죠. 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39%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지주회사예요. TRN이 어떻게 지분을 갖고 있느냐? 태광산업의 3%를 갖고 있죠. 자, 이걸 다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태광산업의 보유 지분을 보게 되면 이호진 씨 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기타 이건데, 이거는 개인 주주고요. 그걸 빼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 이것도 자사주 빼고 우호 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TRN 그리고 이원준 씨입니다. 그리고 이 둘 티러스트 자산운용의 지분 합치게 되면은 약 1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호진 씨의 지분을 이현준 씨한테, 아들한테 넘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호진 씨의 지분을 여기 둘 더해요. 그럼 14%죠? 그럼 14%를 팝니다. 요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서 15%가 되죠. 딱 그러면은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수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서 이호진이 이현준에게 태광산업의 지분 15%를 증여하게 되면은 이현준 씨가 15%로 태광산업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화섬에 대한 따로 증여가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여기 계열사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게 잘 돼야만 이현준 씨가 지배를 확실하게 하는 건데, 글쎄요. 여기서 이제 그 조카라고 볼 수 있는 이 원준 씨가 과연 트러스톤 자산운용과의 관계가 막 갑자기 막 우리 친해졌어요 해가지고 이 태광산업의 지분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현준 씨가 승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31살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학원까지 경영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승계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때 31살이라는 나이가 통상적으로 준비가 됐느냐라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10조 투자가 이 부분을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존 사업, 그러니까 이제 돈 잘 벌어오는 그 파트를 강화하는 데 쓰일 거라고 이미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이호진 회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가동이 되느냐에 얘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가지고 지금 이 회사 자체만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분기 매출 자체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 24년도 3월 여기 짝짝 좀 가려서 보이는데 24년도 1분기 실적인데 5,5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400억 정도 반올림 해가지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대강 이제 계산하면 9점 몇 %가 순이익으로 빠진다라는 건데, 매출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 잘 나오는 거고, 23년도 12월 보게 되면 요거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화학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화학 업종 자체가 소비를 해주는 중국의 시장이 조금 침체됐기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뭐 비쌀 때도 있었고 쌀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이제 비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약을 많이 했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순이익 또한 개선이 어려웠다, 침체가 됐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 라고 봐서, 만약에 이제 전문적으로 승계 작업의 시즌이 돌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닥권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태광산업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장자 승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점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도 31살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제 뉘앙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의 일선에 다시 한번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내용들이 딱 요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이제 태광 산업 이 종목 자체 주식 숫자도 적고 지금 가격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60 몇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업이 없었은 있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식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100만 주밖에 안 갖고 있고 100만 주밖에 없고 상장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물량들은 자사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직속 가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신사업을 도대체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가동이 되려면은 일단 승계가 확실해지는 시점이 언제 올 건데, 그때 중요한 건데, 태광 산업에 제가 이제 자산과 매출 추이를 좀 갖고 와봤는데, 지금 자산과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 또한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유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을 도합을 해서 나머지 무형 자산까지 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약 1조 466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온리 현금이에요. 온리 현금. 온리 현금인데, 여기서 이제 태광그룹의 그 나중에 이제 비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투자를 받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조 신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일단 제 생각으로 봤을 때 31살은 아직은 조금 더 한 3년 더 공부하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마침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분이 이호진 전 회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2011년도에 배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었고, 작년이죠. 23년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공백 기간 동안 누군가가 경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전 회장의 이제 신복이죠. 이분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의 경영협의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아, 이게 참 미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분께서 비리가 발각이 되고 나서 현재는 이 자리가 공석이에요.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거 없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라는 내용 또한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기업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이 특히 1세대 경영진에서 2, 3세대 승계 시즌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게 당연하고요. 태광 산업 자체, 종목 자체의 특성상 주식 숫자도 적어요. 완전 품절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또한 오너 일가랑 그리고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들이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풀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현금 성사산이 충분하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내릴 결정권자가 공백입니다. 공백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만약에 이걸 컨트롤 내릴 수 있는 분께서는 이현준 씨가 빨리 좀 더 나이를 더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투입이 되는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조금 내리자면은 태광산업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주가 되신 분들께서 상당히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기업이 계속해서 조금 더 발돋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확실한 시그널인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으로 태광산업에서 현금이 뭔가 좀 방향성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에 대해서 일선으로 누군가가 복귀하거나 이제 승계가 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제가 바로 팔로우업해서 바로 영상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